뭐라고? 한국 문화가 어떻길래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거야? 그건 유행일 뿐이야. 브라질의 에너지와 열정은 다른 나라는 따라오지 못해 잘 알고 있잖아. 디에고 실바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만 저길 봐 젊은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K-팝에 춤을 추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둘은 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저는 로이터즈에서 국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디에고 실바라고 해요. 저는 항상 제 브라질 유산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우리 브라질의 생동감 있는 문화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매일 전 세계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다녔어요. 저는 다른 어떤 문화도 브라질의 열정과 에너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었죠.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바쁜 업무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저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그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해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과 따스한 공기가 들어왔고, 벽에는 소박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잔잔한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에 앉아 다음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훌쩍이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저는 근처 테이블에 모인 젊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서로 웃으며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형형색색의 플래시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제 호기심이 점점 커져서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제 도시, 멀리 있는 한국에서 온 언어를 배우려고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전에는 한국 문화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저는 브라질 문화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카페 안에서 그 학생들은 공부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흥분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어 단어를 반복할 때 내뱉는 목소리는 생생하게 들렸고,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커져가는 호기심을 느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한국 문화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천천히 커피잔을 옆에 내려놓고 저는 의자를 좀 더 가까이 옮겨 그들의 대화를 더 잘 들으려고 했어요. 한 소녀가 플래시카드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발음하기 시작하더니 곧 모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리드미컬한 목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제 귀에 들렸고, 그 소리 속에서 희망과 에너지가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시켰어요. 그날 카페에서의 그 단순한 순간은 제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은 무엇일까? 왜 이 젊은이들은 멀리 있는 한국어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세계관은 브라질 문화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통을 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카페를 떠날 때쯤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과 그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과제로 저는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 열정을 느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뜻밖의 발견은 제 시야를 넓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그 카페에서 놀라운 아침을 보낸 후 제 머릿속은 계속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항상 브라질 문화가 최고라고 믿었고, 특히 한국 문화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어 그 아침에 있었던 모든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형형색색의 플래시카드, 학생들의 맑고 리드미컬한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에 반짝이던 설렘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신기한 흥분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제 자신만의 믿음에 확신을 가졌던 제가 다른 문화가 놀라운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혹시 제가 정말 멋진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라고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꼭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예술, 음악에 관한 기사와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난, 회복력, 그리고 창의성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아이디어를 독특하게 섞어낸다는 사실에 저도 감탄했어요. 예를 들어 전통 한국 음악은 매우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하고, 한국 예술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담아내며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와, 제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카페에서 본 젊은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 안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운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해보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전통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천천히 저는 제 이전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브라질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에 때때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작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창문이 점점 넓어져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은 호기심과 함께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과제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정했어요. 문화센터를 방문하고 한국 전통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여정이 제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저를 더욱 성장시켜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에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 보람있는 경험이 될 거라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날은 제 시야를 넓히고 세상에 제가 한때 믿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작의 날이었어요. 그 카페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아침을 보낸 후 저는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과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에 관한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 기자 미구엘님께 전화를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미구엘님은 로이터즈에서 오랜 시간 일해오신 베테랑 기자이시고 특히 일본과 유럽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세요. 제가 점점 새로운 생각을 품어가고 있는데 미구엘님께서도 그 생각에 열려 계실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한 아늑한 작은 식당에서 미구엘님을 만났어요. 그 식당은 붉은 가죽 부스와 부드러운 조명이 있어 정말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구엘님 맞은편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미구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본 한 가지가 제 문화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고. 저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 카페에서 젊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의 에너지와 기쁨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걸 보면서 만약 우리가 마음만 열면 다른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미구엘님께서는 약간 찡그리시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한국 문화가 어떻길래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거야? 그건 유행일 뿐이야. 브라질의 에너지와 열정은 다른 나라는 따라오지 못해 잘 알고 있잖아. 디에고 실바 정신 차리라고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구엘님께서 아직도 전통 문화, 특히 일본과 유럽 문화에 대한 예전 생각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미구엘님, 말씀은 잘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은지님이라는 친절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아름다움과 강인함으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였어요. 바로 그때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한 젊은 여성, 소피아 김님께서 저희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소피아님은 한인-브라질 혼혈 문화평론가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오셨기 때문에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잘 아세요. 소피아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 중인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저는 모든 문화가 멋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한국 문화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창의성이 어우러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피아님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어요. 미구엘님도 조용히 소피아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소피아님께서는 젊은 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는 호기심과 존중이 문화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소피아님의 긍정적인 태도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분의 설명 덕분에 제 마음속에 커져가는 설렘이 정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예술작품을 보고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가 담긴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문화가 깊은 감정과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미구엘님께서는 소피아님과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후 미구엘님께서 어쩌면 제가 너무 옛 방식에 집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영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 새로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미구엘님은 문화센터에서 본 것들과 제가 맛본 한식당 음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소피아님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온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해 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미구엘님과 소피아님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시야는 더욱 넓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고정관념에 머물렀더라도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 우리가 모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 만남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많은 대화와 모험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후 저 스스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험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저는 런던 시내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경이로움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저는 도시의 분주한 지역에 위치한 한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곳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한국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큰 창문 옆에 작은 테이블을 선택했어요. 창밖으로 분주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고요. 저는 뜨거운 비빔밥 한 그릇과 김치를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식당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교류와 공동체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침내 음식이 나오자 저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고 그 맛에 순식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매운맛, 단맛, 신맛이 어우러져 지금껏 맛본 적 없는 특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숟갈 한 숟갈이 오랜 역사와 정성이 깃든 예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해서 저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단합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맛있는 식사에 큰 영감을 받은 저는 그날 늦은 시간에 근처의 한 한국문화센터도 방문하기로 했어요. 문화센터는 활기찬 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서예와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국 도자기와 고대 궁궐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드럽고 잔잔한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곳 전체에서 한국 사람들의 오랜 역사와 깊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화센터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은지님이라는 친절한 분을 만났어요. 은지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며 환영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궁금해 보이시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카페와 식당에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은지 제 마음을 전했어요. 은지님께서는 한국이 과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힘을 아름다움과 강인함으로 승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문화센터의 모든 예술작품과 음악 한 소절 한 소절이 한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담고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의 자부심이 가득한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열어주셨어요. 수시간 동안 문화센터를 탐방한 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그곳을 떠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 예술품을 넘어 열정과 창의성, 희망이 넘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한국 상점과 카페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았어요. 거리에서는 젊은 분들이 전통춤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고 곳곳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그 풍경은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해서 저는 그 장면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설렘과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찼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한층 더 성장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의 마음을 열어보니 제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험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문화에 관한 큰 공개 토론에 초대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어서 설레임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토론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큰 강당에서 열렸어요. 젊은 학생들, 연세 있는 분들, 예술가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저는 온통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꾸며진 방과 간단한 연단,
그리고 무대 앞에 마련된 마이크가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많은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관중 가운데 자리에 앉으며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곧 사회자께서 따뜻한 미소로 무대에 올라와 모든 분들께 인사를 건네셨어요. 사회자께서는 이번 토론이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한국 문화와 그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최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몇 분 후 첫 번째 발표자로 마커스라는 열정적인 젊은 남성이 무대에 올랐어요. 마커스께서는 맑고 강렬한 목소리로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창의성과 열정이 빛나는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음악, 예술, 음식, 언어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모든 문화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커스의 눈빛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은 제가 카페와 문화센터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들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 캐터라는 연세 지긋하신 여성이 무대에 올랐어요. 캐터님께서는 부드럽고 사력 깊은 목소리로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문화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나누고 축하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뿌리가 깊고 혁신적인 정신을 지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회복력과 희망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던 중 사회자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갈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에고 실바입니다. 저는 국제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제 문화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아침 카페에서 젊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경험과 그들이 밝은 플래시카드와 기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뒤흔들었던 순간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저는 항상 브라질 문화가 최고라고 믿었지만 그날 저는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어 저는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서예와 전통 그림, 그리고 오래된 도자기를 보았습니다. 친절하신 은지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강인함으로 바꾸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한국 문화가 깊고 풍부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역사의 고난과 투쟁을 극복한 문화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관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마치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저는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박수 소리는 제 말씀이 많은 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주었고 사회자께서 저에게 감사를 표해 주셨어요. 그 후 토론은 다른 발표자들이 문화교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계속되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몇몇 분들이 제게 다가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라거나 전에는 문화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강당을 나서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느꼈어요.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아무리 오래된 생각이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다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공개 토론은 단순한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다양성을 축하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큰 공개 토론을 통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면 더 풍부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래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이 여정의 끝에 서 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고 다양한 문화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저를 이렇게 깊이 바꿀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카페에서 놀라운 아침을 보낸 순간부터 공개 토론에서 제 이야기를 나눈 순간까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과 세상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공개 토론 이후 저는 여러 날 동안 그때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이 제 브라질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한 그림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것과 같았어요. 제 브라질 문화는 한 가지 아름다운 색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더 밝고 흥미로운 여러 색들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모든 문화가 각자의 고유한 자리와 아름다움을 지닌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목격한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밀려와요. 카페에서 젊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들의 웃음과 진지한 표정, 그리고 형형색색의 플래시카드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또한 문화센터에서 아름다운 서예, 전통 그림, 그리고 오래된 도자기를 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도 잊지 못해요.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새로운 요리법과 정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체험한 것도 큰 기억으로 남아요.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우리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경이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또한 모든 문화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한국 문화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쟁과 억압 같은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을 예술, 음악, 그리고 창의성으로 바꾸어냈어요. 그들의 역사가 고난과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처럼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문화센터에서 은지님과 그리고 미구엘님과 소피아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와 성장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온 모든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와 그들로 나뉘지 않고 모든 문화가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어느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각 문화가 고유한 강점과 교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저는 정말 설레고 기대가 돼요. 아직 방문해야 할 곳도 많고 들어야 할 이야기와 배워야 할 교훈들도 많아요.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며 제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영감을 주길 바래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저는 한 사람, 한 기자로서 더욱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오늘 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문화, 모든 사람,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거대한 그림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위해 더 많은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며 서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요.